두 번째 이슈. 무슨 쩐일까요? 무슨 쩐? 일과 사랑. 일과 사랑. 굉장히 좀 뭐 있어 보여요. 오늘 있어 보이죠? 스포츠 얘기하기로 했죠? 스포츠 얘기인데 스포츠 얘기 중에서 여왕이 있습니다. 아니 새 스포츠에서 여왕 그러면 무슨 일과 생각나는. 사랑이에요. 아, 김연아. 그렇죠. 또 박인비. 그렇죠? 이상화. 네. 박인비, 이상화, 김연아 이 세 여왕의 부럽다. 일과 사랑 오늘 한번 들어보죠.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사랑까지 잘해요. 금상첨화죠. 자, 두 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제갈성렬 감독님하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궁금한 게 일과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세 여자가 그렇게 스포츠하기도 바쁜데 언제 사랑을 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느낌대로 하는 거니까요. 느낌대로. 경험담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경험담 하셨으니까. 아까 물어보고 싶은 거 네, 있어요. 지금 계속 물어요. 물어. 태능 계실 때 네. 바로 그런 케이스인가요? 아, 일과 좋은 사랑을 말이죠. 동시에 한 케이스. 지금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2000년대입니다. 또 길다. 맞으면 맞다 아닙니다. 중반 같은 그래야지. 경우에는 말이죠. 변명 느낌이야.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이면 제가 삑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선수촌 내 분위기는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 어떤 그 러브라인 형성이 돼도 전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거나 그것을 걸리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가 1990년대까지는 중반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때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던.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랑을 꽃피우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요? 아, 저는 좀 몰래 그냥 톱밥 같이 걸었어요. 덮밥? 뭐예요? 아, 톱밥이라는 것은 그 태릉 선수촌에 그 둘레길에 그 톱밥을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런닝하기 좋은 거예요. 상당히 이런 트랙에. 어두컴컴하고 남의 시선이 띄지 않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 청춘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청춘이죠. 한참. 역시 젊은 선수들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뭐 우리 일반인들도 딱 그렇잖아요. 김경훈 기자님도 대학 때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많았죠. 있고.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았어. 아, 제가 보기엔 없었어, 이분은.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예 뉴스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빨리 다음 주제 할게요. 빨리 저 주제로 묻고 싶은 게 넘어가야 많아. 돼. 태릉 선수촌에 그래서 이번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이제 태릉 선수촌이 선수들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 알게 됐어. 그러면 태릉 선수의 데이트를 어디서 하지? 아까 뭐 톱밥길? 거길 걸으셨다라는데 유명한 데이트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암산의 전기를 받은 곳이에요. 태릉 선수촌은. 또 거창하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들어봅시다 일단. 이 불암산이 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죠. 거기에 싹 아주 어미가 닭을 품듯이 싹 있는 데가 태릉 선수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라산이라는 줄 알았어요. 불암산이에요. 지게라고. 정말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은 정말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딱 훈련 시간만 되면 비가 그쳐요. 정말 비가 와야 훈련을 안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잘 잡았네. 그렇듯이 상당히 아주 안악한 부분이죠. 정말 이 태릉 선수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스포츠 위상이 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화난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만은 이제 뭐 체육관 옆이라든지 약간 으슥한 곳이라든지 어쨌든 그 태릉 선수촌 관계자와 지도자들한테는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선수를 안에 눈에 띄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철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갔던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거 영역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지 말자. 마치 마주치지 말자. 그렇죠. 예의입니다. 선수촌에서 문제 그렇게 많아요. 공개하고 그러게요. 사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감추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성렬 박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예. 운동선수 했을 때는 지도자분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만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요, 이성화 선수도 그랬고요. 이들이 말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럼 어떤 공통점입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이상화 선수. 사랑이 싹 트고 이 사람이 친구나 오빠에서 진지한 관계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공통점인데 슬럼프를 겪었을 때 두 여자가 두 여왕이. 힘들 때. 근데 또 이게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이상하게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여왕들을
접했을까? 애인으로 생겼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같은 동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좋은 친구 사이에서 예, 어떤 그 동계 종목을 하면 운동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잘 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사이가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돼요. 우리 최동화 선생 지금 현재는 군인이죠? 예, 두 분 다 군인인데 이상엽 씨하고 김원중 씨 둘 다 군인이에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유명한 김연아 씨나 이상화 씨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그러면 돈이 많거나 인물이 좀 잘생겼거나 뭐 이런 편견을 가질만 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물은 잘생겼어요. 둘 둘 다 다.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남자로만 봤을 때는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에이스였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역시 운동선수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르다면? 이상화나 김연아가 이미 뭐 돈과 사랑이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예를 들면 돈 보고 뭐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맞아요. 내 남자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슬럼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가 예. 봐요. 거기서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이런 게 강하다고 봅니다. 멋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요, 예,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그 슬프거나 정말 괴로울 때 옆에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끝까지 있어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끈끈한 것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중에서 골프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물론 스케이트도 그렇지만 골프는 사실 심리학자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아주 심리적인 게임이거든요. 멘탈 게임이라고 멘탈 하죠. 게임. 그렇다 보면 박인비 선수는요, 정말 남자친구가 든든한 뭐라 그럴까 방어벽 내지는 도움이 심리학자가 됐겠어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박인비 선수의 코치로 맨 처음에 인연을 맺었었잖아요. 네. 5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빠가 여보가 된 케이스인데 오빠가 여보. 예. 근데 그 박인비 선수도 뭐 박세리 키즈라고 네. 얘기할 때에 네. 그 선두 주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슬럼프가 왔었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뛰다가 다시 이제 지난해 재기를 한 건데 네. 그 슬럼프가 겪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의지가 됐던 게 바로 남편이 되실 이 남기업 코치였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이 운동선수 여성 선수들 가운데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당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박인비 선수가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LPGA 투어를 계속 같이 다녀야 되니까. 동행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 뭐 숨긴다고 숨긴 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버리고 때로는 스킨십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연출하면서 더 많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했다 이거죠. 자, 보통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과 예. 사랑 이게 맺어지는 데는 심리적인 어떤 그 괴리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허전함이 생겼을 때 그걸 메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그렇죠. 우정이 사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결혼이나 사귄다는 건 돈을 떠나서는 사실 이야기 불가능하잖아요.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 다 지금 뭐 광고 이런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박인비 선수는 뭐 메이저급을 벌써 3번이나 우승을 하고 이랬으니까요.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이 김원중 선수가 가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연아 선수의 수입이 이미 세계 6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경제 전문 매체죠. 포브스가 이제 발표한 순위에서 세계는 이렇게 여성 선수 가운데서 6위로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스포츠 마케팅하는 단체에서 이제 김연아의 경제 효과가 한 6조 원에 달한다. 6조. 예, 6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김연아 선수의 연간 수입이 150억 원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6조면은 경제 효과가 6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355조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 6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부 다 1년 동안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 김연아 선수가 광고한 회사의 그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 그리고 네.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까지 다 포함한 포함해서. 액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계 스포츠인 중에는 1등이네요. 1등이고 현재 우리나라 현역 전체 선수 중에서도 1등까지는 힘들지만 네. 뭐 랭킹 5 안에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선수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추신수, 아. 예, 유현진 선수 뭐 이런 예.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지. 그 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든지 한 700억 달러 정도, 700만 달러 7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이상화 선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비인기 종목이어서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요번에 또 2연패를 거머쥐우면서 많은 그 매체에서 CFJ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의 그 CFJ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꾸 이제 그 주문을 콜하는 콜이 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한 2억 정도 하다가 한 5억 정도로 몸값이 뛰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선상에서의 어떤 몸값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끼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관계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예, 소치 떠나기 전에 화보도 찍었었거든요. 멋쟁이는 멋쟁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파마도 했대요. 네. 그리고요, 선글라스를 머리에 쓰지 않고 다리에 끼고 있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독특한, 여자들 눈에 딱딱 보이는 독특한. 제가 스포츠 매력이 기자가 아니기 있어요. 때문에 이상화 선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어디서요? 시청 앞에서 걸어가는데 낮에 누군가하고 같이 이렇게 시 관계자분들하고 있더라고요. 아, 서울시청 소속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았어요. 멋있죠? 실제로. 근데 그냥 트레이닝복에 잠바 이렇게 거쳤는데 자체 발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패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아우라 없나요? 예? 없어요. 넘어갑시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렬 박사의 아우라는 예. 이 강한 절제 의식, 높은 윤리 의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상화 선수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제가 성렬 박사는 이상화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이 매니큐어랑 뭐 선글라스랑 이런 거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힌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가 쩐이니까. 근데 뭐 저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 선수 같아요. 뭐 이교 선수라든지 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 또 우리 이승훈 선수랑 모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멋쟁이 들입니다. 세대가 차이가 좀 나는 것 상당히 같아요. 외모에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걸쳐도 상당히 센스 있는 그런 우리 선수들. 제갈성렬 감독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과공비례, 이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를 하나의 덕목으로 배운 분 같고, 그 다음에 이규혁 선수라든지 이런 이상화 선수 같은 사람들은 이 튀는 거 젊잖아요. 그러니까 튈 수밖에 없는 거 박 같아요.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청출어람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그런 겁니다. 들었다는 얘기네요. 자, 이제 박인비 선수를 한번 가볼까요? 골프용품. 보통 우리가 골프 그러면 타이거 우즈를 생각을 하고 결국 후원사 이런 생각했는데 얘기는 광고가 조금은 아무리 다른 쪽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수익이 주로 많습니까? 최동호 선생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원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예, 후원사가 일단 붙게 되고요. 메인 스폰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부위별로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부위별로 사용하게 되는 용품들이 있죠. 그렇네요. 모자면 모자, 장갑이면 상의, 장갑. 유니폼이면 유니폼, 그렇죠. 뭐 신발이면 신발. 그러네요. 여기에 또 각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볼도 있고. 아, 예, 볼도 스폰이 있고요. 따로 들어가요. 예, 근데 네. 이제 따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인 메인 스폰서와 계약 맺을 때에 그러니까 옵션 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세부 계약으로 또 예. 들어가는군요. 근데 뭐 한 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년에 100억 원, 또 미셸리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할 때 나이키와 나이키하고 다 1억 있죠. 달러 했었었죠. 그렇죠. 1,000억 원. 이 정도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굉장히 굉장하네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박인비 선수나 또 이상화 선수의 이 점보다도 사실은 김연아 선수. 아까도 제가 조금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 세계 6위의 소득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선수가 테니스의 사라포바. 사라포바. 네. 여자 선수. 여자 선수. 한 2,700억 정도 번대요. 1년에. 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한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연간 150억 원 150억 정도. 원. 6위. 6위 정도 예. 된답니다. 1, 2, 3위가 다 테니스 선수잖아요. 테니스 여자 선수인데. 그렇죠. 프로에 중에서. 이 샤라포바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그 감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브랜드도 있고 개인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딴 예. 그 캔디 과자죠.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름 따서 만들었는데 제가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모 대회 출전할 때 자기의 이름을 잠시 바꿨죠. 네. 완전히 그 새로 만든 신상품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약간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번복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자본 그러면 현금 자본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 현금을 땡길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한류라 그러는 문화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스포츠를 통한 네. 또 다른 하나의 그 사회성 있는
자본이 있고요. 환경도 요새 뭐 황사 현상이 많이 나는데 환경이라는 자본도 있죠. 우리가 좀 더 여기다가 신경을 쓰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연아는 앞으로 이제 IOC 위원회 도전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사라포바가 한 2,6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 수입에 김연아는 세계 6위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위원이 돼도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인 면에서나. 이상화 선수 어떻게 평창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상화 해가지고. 이상화 선수는 평창을 갑니다. 이상화 선수 예. 한번 보여. 네, 당연히 더 지금. 가고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진지함을 갖고 있고요. 야. 정말 3연패를 노리기 위해서 아주 맞아요. 그 이제는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연패가 세계 최초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바니 블레어 선수가 예. 예, 3회를 지금 제패한 빙속만 경우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예, 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인비 선수 올해 목표가 뭡니까? 박인비 선수는 박유민 선수는 언제나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올해 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워낙 성적이 좋았었죠. 네. 메이저에서 3연승까지 했었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 그 부담을 벗어나서 올 시즌에 한 5승이나 6승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그랜드 슬램을 네. 올해 또 그랜드 달성을. 슬램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남자 PGA들의 우승 상금이 한 70만 불에서 80만 불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 돈이 되는데 여성은 거의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수준인데 20만 불에서 20만 불, 30만, 30만 30만 아, 왜 그 차이를 정도 주는 돼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방송 중계료라든지 광고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폰료가 이런 게 광고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상화 선수 계속 3연패를 위해서 한번 뛰어주시고 또 김연아 선수의 그 은퇴 모습 모두가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도를 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박인비 선수 남자친구와 함께 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네, 이런 가을에 모습 속에 결혼한대요. 가을에 결혼하신대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또 행복한 그 소식을 저희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쩐이 정말 우리가 막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새 선수들 일과 사랑 모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풀어본다. 지금까지 이슈토크 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